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380선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근데 사실 이제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7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이 7월에 첫 달이죠. 첫 달, 7월 달에 첫 번째 주인데, 사실 이번 주를 놓고 보면 시장이 딱히 호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시장에 차익 매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악재가 조금 많았던 그런 한 주였는데, 가장 첫 번째 거론됐던 것이 미국이 지난 이번 주 중반에 6월에 있었던 FOMC 회의였죠. 그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좀 확인했는데, 물론 6월이 사실 올해 두 번째 금리를 올리면서 당연히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이슈가 거론이 됐었고요. 근데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는 약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었고, 월간 국채라든지 주택저당채권, MBS 같은 것을 롤오버하는 규모 자체를 줄이는 플랜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확인했던 것은 이것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가 아니라 빠르면 올해 9월부터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슈. 물론 이것 자체가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만, 중요하게 드는 국채 금리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보유자산의 매각 자체는 사실 단기물의 매력을 좀 감소시키게 되고요. 장기 국채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흐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FMC 베이지북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 자체는 계속 있을 7월달 FMC 회의라든지, 그리고 8월은 건너뛰죠. 8월은 건너뜁니다. 9월달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 국내 증시가 조금 부담을 줬던 게 미국의 기술주들, 팽 주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때그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올라갈 때는 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좀 내려갈 때는 팽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발음의 차이죠. 그래서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보이는데, 일단 나스닥이 2주째 좀 하락한 점 자체가 여전히 사실 부담입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워낙 장기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약간 시간의 흐름이 좀 나왔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유가도 주 후반이죠. 갑자기 찬물이 껴졌습니다. 사실 지난주 배럴당 47불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45불에 대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은, 여전히 공급 강화에 대한 이슈가 좀 묽어지죠. 비오펙 국가, 오펙 감산에 동조하지 않는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또 일부에서 너무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슈.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쪽은 좀 괜찮았어요. 미국의 원유 시축 건수도 조금 증가세가 주춤했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만은, 우리 여전히 공급 우위적인 측면이 유가를 다시 배럴당 45달러 중반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부분을 보죠. 오늘 지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낮보다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2380 이하면은 우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수급선이라고 이야기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그림인데, 일단 이번 주도 2400포인트는 좀 실패를 했고요. 지수 위치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세력보다는 조금만 장이 밀리면 팔아버리는 세력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이 조금 부담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흔들림에도 물론 삼성전자는 240만원대 경고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OLED 관련 개별주는 좀 강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또 유가도 조금 주초에 올랐었죠. 오르고 최근에 시장도 좀 지리하다 보니까 5월 달부터 6월 중순까지 강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섹터였냐면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또 지주사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6월 중순을 거치면서 좀 7월 달까지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진행되고 있는 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만들기 전에 일정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발표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전 상장 얘기도 있죠. 국내에서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약간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혼조로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좀 잘 나오는 지표는 좀 잘 나오고, 지금 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또 잘 나왔어요. 오늘 또 미국이 이제 고용 동향을 발표하게 되는데,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중국 쪽은 조금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도 어느새 3,200선 이상까지 올라왔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카카오가 얼추 17년 만에 보따리 싸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코스닥, 이제 코스닥에 있는 거는 오늘까지죠. 다음 주 10일부터는 코스피 그대로 이전 상장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거래 정지되고 하는 거 절차 없이 시가총액 넘버 2 자리가 이제 코스피로 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FPCB 종목 중에서 한참 동안 분할했던 기업이 있는데 이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녹스가 이제 월요일 날 분할 재상장을 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수요일 정도에 이제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7월 달 FOMC 회의는 지금 7월 25일, 26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미국의 다른 것보다 고용 쪽이 별로 취업자 수 증감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과연 그래서 미국이 다음 주에 연준의 판단, 미국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뭐 금리 올릴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동향 정도를 판단하는 흐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은 또 우리나라가 금융통화위원회죠.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 여름에 금리를 1.25% 진행한 이후에 지금 얼추 10달, 10개월 이상 동결인데요. 일단은 지난 금통위 이후에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간접적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것 자체가 당장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런 그림은 안 갈 겁니다. 그 동결이 지배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리는 그림으로 좀 간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역시나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주목될 가능성을 좀 늘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요일은 뭐 미국의 6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이런 거시 지표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 맞추기는 아닌데 삼성전자가 딱 14조를 딱 찍었지 않습니까? 14조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이제 그게 추정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하는데 보통 뭐 6월 이달 말에 7월 말에 삼성전자가 확정치를 발표하더라도 14조는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흐름부터 조금 예측을 좀 해보면 코스피는 글쎄요. 저도 이제 24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오늘 위치가 또 조금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좀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좀 불안하지만은 뭐 현재 2370, 80 이런 등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갑자기 뭐 내려간다기보다는 올라가지 못하면 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 폭을 제가 한 650에서 670 정도로 밴드를 설정해 보는데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수 산정 방식이 시가총액 방식인데 카카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카카오가 빠진 만큼 코스닥 지수는 조금 아마 감소가 될 수 있겠죠. 아마 1%인가 그 감소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코스닥 지수가 움직인다면 그건 카카오 이전으로 인한 일부 또 착시 효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14조가 어떤 낙수 효과를 가져올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사도 되는 기업이긴 한데요. 14조의 이면에는 당연히 반도체 7조 원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종목의 개별 기업의 실적 호전까지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이면에는 영업이익률 20%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이 지금 디램이라든지 낸더 수요도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매출이 60조 나왔지 않겠습니까? 증가했습니다만은 단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디램의 단가가 오른 거하고 제조사들의 개별 중소기업들 제조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무조건 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즉 IT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좋아지는 것인데 최근에 SFA였나요? 일단 중국 쪽 수주 실패 이슈도 좀 있었고 지금 반도체 올레드 장비 중에서 1분기 실적 안 좋았던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유진테크, 심텍,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14조 원의 상당히 초스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였고 난리가 났긴 하더라도 막연히
막연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장비주나 올레드 장비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적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확실히 이거는 삼성전자에 집중된 실적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 부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도 아마 다음 주 실적 발표 추정치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도 여전히 실적 관점에서는 항상 넘버 1, 2, 3를 뽑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IT고 금융이고 화학 섹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대부분 제가 바를 때는 화학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다시 내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IT와 금통위가 있는 만큼 금융주 위주로만 조금 더 조정시 매수 전략을 좀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네, 업황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동종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구별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